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인문서 42페이지 중과세율 나오죠. 한번 잡아봅시다. 취득세, 자, 세율. 자, 세율에 있어서 자, 표준세율과 자, 중과세율로 크게 구분이 되죠. 그럴 때 자, 세율이 중과니까 자, 무겁게 적용된 세율이 되죠.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율은 크게 두 틀이 있습니다. 두 틀. 자, 첫 번째는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을 취득을 하기 때문에 자, 중과세를 적용이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권역 내세의 자, 취득에 따른 세율의 중과로 크게 구분됩니다. 그러면은 이 중과세율이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과 과밀 억제권역 내세 취득의 중과세율 크게 구분이 되는데 그 중과 취지가 뭐냐? 이 중과의 취지는 자, 사치성 취득인 것을 말 그대로 그 취득한 재산이 사치성 재산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증가, 위화감 등을 조성할 수 있죠. 이러니까 자, 취득세를 무겁게 함으로써 자, 우리가 자, 그런 위화감을 조금 더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세금이 무겁게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치성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중과가 이루어지는 게 사치성. 그런데 과밀 억제권역 내세 취득의 중과는 이 과밀 억제권역이라 하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6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6조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밀 억제권역 내세 취득의 중과는 수도권은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엄청 많으니까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죠. 억제하기 위해서 중과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사치성 재산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과를 하는 것이고 수정으로서 과밀 억제권역 내세의 증가 우리가 중과는 자,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과가 중다. 이 의미는 뭐냐면 중과세율을 우리가 틀 잡아서 규정을 정리할 때 그 중과의 취지를 좀 바탕을 두면 자, 그 내용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치성의 재산의 취득에 따른 중과와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과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사치성 재산의 취득의 중과하면은 먼저 세율이 표준세율 플러스 8%가 있습니다. 8%. 자, 이 표준세율의 8%를 합한세율 중 세액으로 부과한 규정이 있고 자, 과밀 억제권역 내세 취득의 중과에 따른 세율은 둘로 구분이 되는데 표준세율 마이너스 자, 그래서 봅시다. 표준세율에다가 자, 3배 표준세율의 3배를 적용해서 자, 인문서 틀대로 갑니다. 자, 마이너스 4% 중과 틀이 있고 표준세율 플러스 4% 중과 틀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취득세 중과세율은 표준세율 플러스 8%, 표준세율의 3배를 해서 마이너스 4%, 표준세율의
플러스 4% 중과세율 틀이 있습니다. 먼저 그럼 이 세율의 틀을 한번 보면, 자, 표준세율은, 표준세율은 부동산 취득만 해도 상당히 복잡하죠. 1월 2일 날 매매한다, 38선이다, 8월로 광복절 등이 있죠. 그럼 표준세율에 플러스 8%인데 이 8%는 자, 어떻게 규정한 8%냐면은 자, 중과 기준세율이 있습니다.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400, 100분의 400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과 기준세율 하면은 세금을 무겁게 하는 기준세율이 있는데 이 기준세율은 자, 1000분의 20, 2%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은 2%다. 1000분의 20, 그러면 1000분의 20, 2%에 자, 100분의 400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100분의 400 하면 4배 의미죠. 100에 400이니까. 그래서 2%에 100에 4배가 되니까 자, 8%가 되는 겁니다. 8%. 그래서 자, 앞으로 정리할 때 자, 머릿속에는 표준세율 플러스 8% 이렇게 잡아주면 시험에서는 8%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이걸 풀어서 중과 기준세율 2%에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정한 세액으로 한다.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8%를 딱 잡아놓으면 2%의 4배가 8%잖아요. 이렇게 구분하면 자, 앞으로 정리할 때 도움이 되니까. 제가 처음부터 표준세율 플러스 8% 이렇게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과밀 억제권형 내세 취득의 중과는 표준세율 곱하기 3배 그랬죠. 이 3배는 당연히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의미합니다. 100분의 300. 그럼 100분의 300에 4%는 중과 기준세율에 자, 100분의 2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중과 기준세율이 2%라고 그랬죠? 자, 2%에 100분의 200이 되니까 자,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규정대로 해보면은 자,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부과한 규정이 있겠다. 그러면 상당히 길어지죠. 표준세율 곱하기 3배 마이너스 4%를 이렇게 간단히 줄여놓은 것을 자, 원래 규정대로 풀어보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부과한 규정이 있더라.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표준세율 곱하기 3배 마이너스 4% 이러면 구분이죠. 아마 여러분 취득세 공부하면서 취득세 세율 부분이 역시 시험에 매회 나오니까 그랬을 때 중과 기준세를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세율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자, 한 5, 6년 됐죠. 2000년, 2010년부터는 지방세가 통폐합되면서 취득세 통합세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세율이 좀 복잡해진 거예요. 표준세율부터가.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중과세율의 패턴에 좀 구분. 그럼 이제 세 번째 표준세율 플러스 4%죠. 이 4% 의미는 한 번 더 하자면은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자, 200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이 2%니까 2%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부과한 규정이 있더라. 자, 그래서 자,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 플러스 8%, 과밀억제권형 내세 취득의 중과는 표준세율의 3배를 곱해서 마이너스 4%, 표준세율 플러스 4%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율을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이 세율은
사치성세는 취득할 경우에 자, 세율이 적용되는 건데, 자, 근데 그때 사치성 재산 하면은 5물건이 있습니다. 그 5물건이 자, 별장이 있습니다. 별장이 있고, 자,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이 있고, 자, 고급 오락장, 오락장이 있고, 고급 자, 주택. 자, 고급 3박이 먼저 나옵니까? 자, 흐름 들어갑시다. 자, 한번 나와요. 자, 고급 3박이 있고, 순서 아니에요. 고급 3박이 있고, 고급 주택이 있습니다. 고급 주택이 사치성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재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별장을 취득할 경우에는 표준세율 플러스 8%가 중과가 되고, 고급 주택을 취득할 경우 역시 표준세율 플러스 8%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설명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치성세는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 자 두고, 그럼 이제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의 자 중과 규정은 표준세율 3배 4%를 뺀 규정에 자, 두 틀이 있고, 표준세율 4% 규정이 적용되듯이 두 틀이 있더라. 자, 그래서 자, 입문서의 교재들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볼 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 신증설, 공장 신설 또는 증설,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그러면 자, 과밀억전 내 법인의 설립, 법인의 자, 설립이라든가 자, 지점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할 경우에 자,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자, 표준세율 플러스 4% 적용되는 건 공장 신증설에 따른 자,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할 경우에 중과세 적용이 되고, 자, 대도시 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자, 본점이라든가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중과세율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장 신증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부동산하고 사업용 과세 물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도 되긴도 있지만, 그러면 법인의 설립에 설치는 부동산 취득, 그다음에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의 중과틀로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문서로 이렇게 자, 박스로 구분돼서 동시 적용등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된 거.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것은 자, 표준세율 곱하기 3배 만약 4%는 자, 대도시란 말을 쓰고 있고, 표준세율 플러스 4%는 과밀억제권역 말을 쓰고 있죠. 억제권역이라고 쓰고 있는데, 자, 교재 42페이지 상단에 봐보시면, 자, 그러죠? 그럴 때 여기서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말하는 겁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대도시로서 이 규정이 워낙 자, 규정 자체 중과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계속 과밀 억제권역을 계속 끌고 오기,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 그 6조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을 대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대도시. 여기서 대도시는 일반인 큰 도시 의미가 아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대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큰 대도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그 법의 규정을 좀 이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도시라고는 과밀 억제권역을 말하는 겁니다. 수도권 억제권역을 말하는 거요. 자, 그럴 때 자, 대도시는 수도권 자, 우리가 과밀 억제권역은 서울 위주로 한 16개시를 말하는 겁니다. 서울 위주로 한 16개시. 우리 서울 위주라니까 우리 수도권 지역 있죠? 그걸 우리가 대도시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는 대도시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지방세법상 자,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좀 구분한 것 불가해요. 그랬을 때 이 중간형 틀을 좀 다 잡아봤다. 그래서 자, 우리 시험 쪽도 봤을 때 과밀 억제권역에 대한 중과 규정은 구체적보다는 워낙 중과세율 자체가 복잡하니까 이런 구분 틀을 한번 기본적으로 구분하고 이념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이렇게 큰 틀에 중과세 틀을 잡아서 그에 적용되는 대상을 좀 확인하는데 그래도 뭐 기본 수업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험적으로 저도 신경을 써야 될 게 사치성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치성 재산 하면은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뭐 반복적 하면서 뭐 정리되겠지만 별골 어선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은 오식 이름이 선주네요. 오선주는 자 별꼴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사치성으로서 중과하겠다 말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선주는 별꼴이다. 별골 어선주 사치성 물건에 해당해서 중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별골 오선주의 사실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42페이지는 중간부터는 그 사치선의 범위의 설명이 나오는데 물론 제가 기본서 수업할 때 구체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별장이 뭔지 그 오락장이 뭔지 기본적인 개념만 좀 파악하게 되는데 별장 하면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주거용 건축물로서 항상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용도로 사용한 건축물과 땅을 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생활하면서 별장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별장. 그리고 별장 하나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꿈이고 그래요. 좀 자 이런 시간이 있으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 그렇죠? 그럴 때 네, 자 사치성산의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이다. 주거용 건축물인데 늘 항상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나 유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건축물 땅을 별장이라고 해서 사치선으로 중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강조하는데 별장도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거, 그런데 별장은 늘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도에 사용 건축물 땅을 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별장서 제련 농어촌 주택도 있고 오피스텔에 대해서 어떻게 별장 판단할 것이냐, 별장이 개인 소유와 법인 소유에 있을 때 사용할 용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집을 임차해서 우리가 별장으로 사용하면 중과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별장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다음 이제 골프장 하면은 자 해원제입니다. 체육, 시설업 등에 따른 해원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 골프장용 건축물과 자 토지상의 임목을 골프장의 중과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체육 시설업에 따른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건축물 땅 토지상의 임목을 골프장이라고 해서 해원제 놓치면 다 해원제입니다. 대중 일반 골프장은 중과 대상이다. 해원제 골프장을 말하는 겁니다. 중간 사치성 해원제 18호로 있는 거 있죠? 우리가 라인을 돌는 일반 골프장은 사치성 아닙니다. 뭐 일반 골프장이 뭐 일반제하고 우리가 해원제가 병행된 것도 많지만 사치성은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건축물 토지상의 임목이 중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말로니까 받아 쓰는 것도 아니죠. 교재에 다 있지만은 골프장은 해원제만 일단 놓치지 마라. 그러면 모든 골프장이 사치성은 아니다. 해원제. 다음에 이제 고급 오락장 하면은 쓰기도 싫지만 토박장 등의 칩니까? 우리가 건축물 땅을 고급 오락장이라고 하겠다. 토박장 등. 자, 다음에 고급 선박하면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다 그 말.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자 법령에 따른 우리가 선박인데 법령에는 시가 표준액이 1억 초과하는 선박을 고급 선박이라고 합니다. 1억도 향후에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은 고급 선박은 모든 선박이 고급 선박이 아니라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1억 초과하는 선박이 고급 선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업무용이라든가 실습용도 자 이런 또는 자 고깃배들 일반 자 이런 사업은 자 이런 어업을 주목을 하는 그런 선박은 사치성이 아닌 겁니다. 자 어떤 게 사치성이냐?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작은 선박이란 뭐 춘천호수 같은 데 보면 있으니까 보트 떠 있죠. 레저 스포츠를 활용하는 보트들 많죠. 이런 게 사치성 재산들이다. 그 말 고급 선박으로서. 자 그리고 고급 주택이 있는데 고급 주택은 자 당연히 주거용 건축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토지가 사치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 주거용 건축물로서 법령이 정하는 면적이나 가액이나 시설 등을 고려해서 자 면적도 따지고 가액도 따지고 시설 등을 고려한 건축물 땅을 고급 주택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고급 주택 하면은 면적도 봐야 되고 가액도 봐야 되고 시설도 봐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급 주택에 있어서 교재도 상세하게 자 4페이지에 표로 만들어져 있죠. 향후에는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향후에. 그런데 자 지금 입문과정서는 틀만 좀 보는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고급 선박하면 면적과 가액과 시설 등을 고려한 경우인데 알았어요. 표정이 워낙 좋으니까 봐보세요. 고급 주택하면 주용 면적 등을 따지기 위해서 5점을 찍습니다. 판단할 때. 그래서 정렬 단독 주택이 있고 자 그다음에 시설 기준 시설이 있고 자 시설 자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있더라. 자 그러면서도 이런 시설 기준은 단독 주택에 적용되는 거지 공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은 공동주택에는 제외가 됩니다. 자, 그럴 때 단독주택 하면은 자, 한번 집을 만들어 보면 자, 아주 그림 잘 그리죠? 이게 단독주택이다. 자, 기와장이 있고 이렇게 자, 창문 만들어 놨죠? 단독주택. 그다음에 시설 기준에는 반드시 아니죠? 시설 기준에는 제가 잘난 척을 합니다. 자, EV하고 자,
ES. 자, 그 다음에 풀장이 있습니다. 풀장. 자, 맞을. EV는 엘리베이터. ES는 엑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하고 엑스컬레이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시설에 있어서 물론 풀장도 있지만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자 공동 아파트죠. 자, 아파트에 있어서는 빗금 하나와 빗금 두 개. 빗금 하나는 단층이고 단층. 빗금들은 복층형이라고 합니다. 복층형 있죠? 그래서 단층과 복층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 지금 마음 같으면 이걸 일일이 지금 다 정리하고 싶으면 꿀떡 같습니다. 그런데 입문과정부터 너무 복잡히 들어간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이니까 단독주택과 시설의 엘리베이터, 엑스컬레이터, 아파트, 단층과 복층의 이런 구분에 따라서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단독주택이 왜 두 개냐? 자, 요 건물의 연면적 부분하고 건물의 자, 토지 두 규정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도 자, 이 고급 주택을 판단을 할 때 주택의 시가 표준의 핵심은 그 시가 표준의 규정이 6억 초과하는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6억 초과 자, 6억 초과 자, 이 플러스라는 의미는 자, 앞의 요건과 동시 충족이 돼야 된다. 그 말. 동시 충족이 돼야 된다. 자, 그랬을 때 고급 주택을 판단할 때 시가 표준액이 6억을 따지잖아요. 주택에 6억을 따지기 때문에 초과지만 6억을 기억해야겠죠. 6억을 기억하기 위해서 칠판 보세요. 고급 주택에 있어서 자, 고급에다가 6억이죠. 6에서 고급 주택은 6억, 고급 6이라고 하는 6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9억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고급 6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더라. 고급 6은 뭐예요? 육질이 좋은 고기다 그 말. 육질이 좋은 고기 고급 6. 이렇게 정리하셔야만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을 우리가 구분해 갈 때 9억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구분이 됩니다. 고급 6, 육질이 좋은 고기다 그 말이. 그랬을 때 6억 기준이 들어가는 집안 다시 보세요. 6은 들어가는데 네. 자,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 그런데 엑스컬레이터나 풀장에 있어서는 6억 규정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은 고급 주택인데 6억을 안 따진다 그 말이야. 6억을 따지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된 주택은 6억 초과가 충족이 돼야 되지만 엑스컬레이터나 풀장은 6억이 자 우리가 요건이 아니라는 거. 이것만 알아도 만약 출제가 되면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에 있어서 고주택에 제가 뭐 단독주택의 건물의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건물의 가액이 9천만 원 초과 시간 6억 초과 이런 것들 뭐 662 자 9천만 원 아파트는 뭐 245, 274 복층의 경우는 이런 경우들 좀 더 기본적인 내용을 해 나가면서 정리할 테니까 사치성 재산 하면은 별골 오선주가 사치성 재산인데 오선주는 별골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별장에 그다음에 골프장 그다음에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의 사치세의 그 기본적인 개념, 범위를 좀 확인하는 게 유용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과밀 억제권형 내세 취득의 중과에 있어서는 자, 입문세도 구체 설명이 나오지만 여러분 제가 기본서 수업할 때도 이 내용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정리해 드리겠지만 입문부터 구체적으로 다 정리하면 돌아버리고 또한 동시 적용들도 아직 기본적인 개념도 안 쓰는데 이걸 막 펼치면 그만큼 힘이 드니까 중과세의 틀에 따른 구분을 좀 하는 게 유용성 있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자, 취득 중과세에 있어서 큰 틀의 의미를 좀 놓고 정리하되 사치성만큼은 한 번 더 기억해야겠죠. 별걸 오선주는 표준세율 플러스 8%가 적용된 사치세는 중과 대상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많이 넘어가죠. 왜? 과밀억제권형 내에 대한 중과점 설명 안 했으니까요. 뭐 제가 기본서 수업할 때 안 하면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는 자, 취득세 세율의 표준세율을 받습니다. 중과세율을 받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세율에 있어서 취득세입니다. 있어서 자, 세율에 특례가 있더라 그 말. 세율의 특례.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도 있고 중과세율도 있는데 특례는 특별히 적용한 경우죠. 그러므로 표준세율하고 중과 기준세율, 중과세를 일단 무시하고 특별하게 적용하겠다 그 말. 이걸 세율의 특례라고 하더라. 이 세율의 특례는 크게 두 가지 특례 세율이 있는데 자, 역시 교재 이름대로 표준세율 마이너스 2%짜리하고 자, 2%짜리 적용한 규정이 있겠다. 그래서 세율의 특례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2% 또는 2%짜리가 있더라 그 말이야. 2%짜리. 그래서 세율 특례는 두 개를 받죠.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자, 2%인데 그럼 여기서 요 2%가 뭐냐? 2%는 자, 집어넣어 보세요. 2% 어디서 보였습니까? 요 2% 봤죠? 2% 봤죠? 자, 요 2% 봤죠? 2%가 뭐라고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그래서 자, 그래서 칠판 봐야죠. 보시면 요 2%는 중과 기준세율을 말하는 겁니다.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을 말한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부과할 경우냐,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할 것이냐 아니면 중과 기준세율만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는데요. 그 이유가 2010년도부터 지방세가 통폐합되면서 두 세금이 하나 통합됐거든요. 그랬을 때 취득세하고 듣고 잊어버리세요. 등록세라는 세금이 통합됐는데 그때 통합 전에 취득세 비과세 기준이 있었고 후가는 등록세 비과세 기준을 이걸 합쳐놨기 때문에 세율이 취득세 부과 안 하는 규정에서는 부과 안 해야죠. 합쳐놨어도 등록세 부과는 부과 안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2%는 과거에 취득세 세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를 뺀다는 것은 과거에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 대상은 세율 특례로서 2%를 빼서 부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등록세 부과 안 한 상은 취득세 세율만 적용해서 부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렵게 표현했거든요. 지금 인문이니까 제가 기본서 수업할 때는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 더 혼돈이니까. 지금은 등록세라는 세금 없거든요. 2010년도에 개정된 몇 년 전이잖아요. 그걸 좀 또 생각하면 지금 등록세 없어졌는데 등록 면허세가 있는데 또 그걸 또 혼돈을 해. 그래서 제가 지금 인문에 오면서 잠깐 듣고 드나누했죠. 그랬을 때 세율의 등록이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그래서 표준세율 만 2%의 적용과 그냥 표준세율의 2% 뺀 거하고 2% 정도는 구분이 되는데 딱 규정이 돼 있어요. 표준세율 2%를 빼서 적용된 경우는 첫째, 환매 등기 병행한 부동산 매매로서 매도자 매수의 환매에 따른 취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2%를 해라.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2%를 해라. 그러면서 공유물의 분할, 법인의 합병,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혼에 따른 민법 543조 등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2%를 해라. 그래서 다 정리해 드리겠지만은 환매 등기 병행, 상속 일가 유택 취득 이래서 저는 명확히 암기틀을 전수해 줍니다. 암기틀을 잡아서 계속 하게 되는데 제가 기본서 과정 때 하는 건데 좋습니다. 또 그럼 인문 과정이지만 하면 좀 보너스로 환매 등기에다가 저는 환이라고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공유물의 분할의 법인의 합병에서 법, 건축물 이전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재산분할 유죄가 아니다. 재산분할이다. 그다음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의 별정 우체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우리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의 2%를 우리가 100분의 1020을 우리가 감면해서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정 우체국의 별까지 적용하면 환상공법 이재별, 성은 이씨고 이름이 재벌이에요. 이 재벌이가 성 이씨인데 재벌이가 공법을 공부합니다. 우리 과목 있죠? 공법을 공부하는데 워낙 좋아하는가 봐요. 공법이 환상적이다 그 말. 환상공법 이재별. 그래서 공법이 상당히 힘들 텐데 이재별은 공법이 환상적이랴. 그래서 그 이재별의 별명을 붙였어. 닉네임. 그 별명을 뭐라고 하냐면 표준세율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표준세율의 마이너스를 빼기죠. 2죠. 그래서 뽀빠이. 그래서 이재별의 닉네임이 뭐냐? 뽀빠이다 그 말. 환상공법 이재별은 뽀빠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시험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몇 번 자주 나온 부분이었죠. 쉽게 답을 찾아갑니다. 환상공법 이재별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세율 특례를 한번 조금 더 여러분이 또 제 마음이 좀 흔들리거든요. 어떠냐면은 이 예시를 할까 말까. 그런데 우리 이제 생활하면서 상식적으로 필요도 하니까 이혼합니다. 그럼 이혼에 따라서 그래서 부부가 살면서 공동 형성한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 분할로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근데 취득을 하면은
그 재산을 그러니까 자 재산 분할 취득은 대가시 받는 거거든요. 그럴 때 표준세율 보세요. 표준세율에 2%를 빼 적용하죠. 그럼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취득하면 표준세율은 대값이 받기 때문에 무상이 되는 겁니다. 무상이 되기 때문에 자 이혼은 개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3.5%가 되는 겁니다. 원래 3.5%의 표준세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2%를 빼서 해서 1.5만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세율의 특례라고 한다. 그래서 표준세율 마이너스 2% 3.5에서 2% 빼서 1.5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뭐 이혼을 뭐 고려한다거나 잘 살아야겠죠. 뭐 이혼을 뭐라 하게 된다거나 만약에 재산 분할로 만약에 취득을 했을 때 부동취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은 1.5가 되는 겁니다. 3.5가 아니라 3.5에서 2%를 빼서 1.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혼을 좀 뭐 고려하신 분 아마 세율이 좀 많이 낮구나. 원래 3.5라고 들었는데 아니구나. 3.5에서 재산 분할로 취득하면 2%를 빼서 1.5가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알아두면 상식적으로도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환상공법 이재변은 뽀빠이다. 이렇게 아마 제가 반복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2% 이제는 중과 기준세만 적용되는 건 더 훨씬 많은데 2%가 지금 대표적인 게 취득에 우리가 형태에서 간주 취득이 있습니다. 취득으로 하는 간주 취득에 있어서는 만약 지목 변경에 따른 우리가 경우에 이 간주 취득에 있어서는 대표로 개수로 인한 가액이 증가할 경우, 그다음에 지목 변경, 지목 변경에 따른 가액이 증가할 경우, 가액의 증가한 경우 과점 주주가 있죠. 과점 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 이 간주 취득에 있어서는 2%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2%가 적용이 된다. 특히 개수는 간주 취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액의 증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개수나요 면적이 늘어요. 면적이 증가할 경우에는 2%가 아니라 면적이 늘어날 경우는 좀 어렵죠. 원시 취득으로 봐서 2.8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따른 세율이 나올 때 가액이 늘었는지 면적이 늘었는지 이런 구분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가액이 증가할 경우는 간주 취득 2%지만은 면적이 증가할 경우는 원시 취득으로 봐서 2.8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C하고 8이죠. C8 적용이 되어지는 것. 자, 그래서 이런 간주 취득에서 별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자, 우리가 다음 단원 역시 이제 비과세가 나오게 될 텐데, 자, 이런 취득을 했는데, 임시 건축물, 공사 현장 사무소,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주택 전시관 등 임시 건축물을 취득을 했을 때 이 건축물의 존속 기간을 따지는데 존속이 1년 초과 여부 1년 초과는 임시 건축과 초과하지 않는 자 그러면은 1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은 과세가 되고 1년 초과된 임시 건축물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럼 비과세는 세금 부과 안 하니까 필요 없겠죠? 그런데 1년 초간 임시 건축물은 과세가 되는데 이 과세가 될 때 2%의 중과 기준세율만 저기서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시 건축물이 나오면 공사 현장, 사무소, 임시 흥행장 등 임시 건축물의 취득이 나오면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은 그 건축물의 존속 기간을 봐서 1년을 초과하는 임시냐 1년 초과하지 않냐 꼭 구분해서 정리해서 1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고 1년 초과하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구분틀을 잡아서 정리를 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비과세할 때 한 번 더 구분하겠죠? 임시 건축물 나오겠죠? 그랬을 때 임시 건축물 그래서 2%가 적용된 건 제가 4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입에 한 취득도 있고 레저 시설의 취득도 있고 등등 다양합니다. 자, 그럴 경우 자, 이런 간주수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뭘 더 강조한다? 뽀빠이다 그 말이에요. 뽀빠이가 적용되는 건 환산공법 이재별은 뽀빠이다. 이런 걸 크게 강조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세율 특례까지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 중과세율, 세율의 특례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기본 수업할 때 세율 적용도 좀 볼 것도 있습니다. 아니 동일한 같은 취미의 세율이 두 번 적용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자 집을 사서 자 그 집을 사서 5년 내냐 이후에 따라서 증축 등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더 확인해 가면서 세율 적용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취득세는 시험에 100% 나옵니다. 그럴 때 세율은 표준세율, 중과세율, 세율의 특례 이런 걸 꼭 구분하면서 정리하시는데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암기 많이 하셔야 돼요. 또 이야기지만 세법은 암기 과목입니다. 뭐 이해도 좀 필요하지만 암기 과목이 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입문과정서 제가 너무 부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규정들 하나씩 정리해 가는데 뭐 입문과정 설명은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이런 규정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 되겠구나. 그런 좀 자신감을 갖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죠. 수고하셨습니다.